안녕하십니까. 성실하고 충실한 자동차 정보 길잡이 자교방의 류청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 중에서도 좀 정말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운전 자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는 운전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면허증 이거 나이 공개되는 건가요? 나이를 말씀하실 필요는 아니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 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나이 시작됐을 때 바로 땄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한 30년은 넘었다고 봐야죠. 네. 뭐 비법적인 상황도 있긴 했었습니다. 뭐 그거는 네. 공개적으로 몇 살 때부터인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저도 운전면허를 딴 이후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한 25년, 26년 정도 그렇죠? 된 것 같은데요.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운전을 오래 한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여하간 종류의 구기 종목이죠. 축구가 됐건 야구가 네. 됐건.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을 하던 아니면 프로야구를 해서 보던 야이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 이게 네. 이제 기본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주로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네, 자동차 운전 내가 하면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지라고 네. 하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청소년 여러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자기가 변강세라는 등 뭐라는 등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세 가지는 정말 이렇게 나는 최고야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하지만은 이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라는 거는 상당히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말씀하셨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천차만별인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같은 경우가 네, 특히 이제 축구는 정말 공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군대 축구부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운동장에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기 축구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팀, 그다음에 프로 팀, 뭐 국가 대표 이런 급으로 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한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네, 대부분 보면은 그 프로급 이상 정도 되는 분, 아니면 최소한 아마추어 선수 이상급이어야 저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운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프로라고 하면은 뭐 저희처럼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카 레이서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프로라고 하면은 그 일을 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익을 얻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종류의 상용차,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프로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의 프로가 사실은 그 의미가 가장 크죠. 네, 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를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운전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네. 프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운전을 꼭 잘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매우 미묘합니다. 네. 특히 또 운전 경력이 긴 분들이 또 프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전을 오래 한다. 다른 스포츠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축구를 오래 했다고 해서 축구를 꼭 잘하는 건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경우들도 좀 생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게 내가 축구를 30년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로 이제 군대 축구 그 다음에 조기 축구회로 이어져서 30년을 하셨으면 네. 사실은 그 뭐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괜히 욕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사실은 그 레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레벨에 계시다가 어떤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붙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아마추어 조기 축구에도 아마추어 팀에는 속합니다만 적어도 대학 팀이라든가 그런 거 가서 운동 해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실 테고 네. 또 프로 팀에 들어가서 뛰는 선수들하고 해보면 느낌 차이가 확 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국가대표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죠. 네. 이게 뭐 꼭 축구 얘기해서 뭐 메시나 호나우딩요나 뭐 그런 쪽까지 안 가더라도 네. 세계 원탑, 투탑으로 안 가더라도 차이는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항상 하면서 몇 번 저도 이제 페북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프로 선수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갔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론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네. 물론 이제 본인이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네. 그 재능 플러스 이론을 배우고 거기에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받고 네. 교육을 받아서 그걸 몸에 익히기 위한 연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을 해서 결국은 그 기술이 내 몸에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력이 쌓일 때 네. 그때 진짜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매우 애매해지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그냥 개인의 이동 수단으로서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계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기 종목과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운전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인이 됐던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영상 플랫폼에 제 시승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네. 대개는 이제 뭐 화려한 뭐 영상 뭐 그런 거보다는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드리는 그 내용은 말로 하지만은 영상에는 제 운전하는 모습이 나가는 이제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상에서 댓글들이 좀 여러 개가 달렸는데 제 운전 자세를 보고 운전 자세가 좀스럽다. 네. 택시 운전사처럼 뭐 앉아서 운전을 한다. 그런 식의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처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겠죠? 네네. 상당히 좀 뉘앙스의 차이가 조금 네. 느껴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또 운전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운전을 뭐 아주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전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걸 운전하는 방법을 전문가들에게서 좀 그 연습 훈련 그런 것들을 좀 받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렇고 이동혁 칼럼니스트도 그렇고 저희가 직업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런 거를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하는 그런 일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리고 잘 훈련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는 게 저는 조금 좀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뭐 오늘 이따가도 계속 얘기해 주시겠지만 뭐 자세가 틀어지면 차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차는 움직이기 마련인데 내가 삐뚤어게 앉아 있으면 그걸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트의 착정감이 좋은지 등받이의 각도가 어떤지 운전 자세가 잘 나오는지를 알려면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라고 하는 기준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기준 자세대로 앉아 있어야 그 차의 제대로 된 성능을 평가를 하고 느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저희도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저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뭐 SUV, 그러니까 낮은 스포츠카를 탈 때의 운전 자세와 운전 방식하고 높은 SUV를 탈 때 운전 자세와 운전 방법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평가하는 부분도 그렇지만은 다른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셔야 될 게 바른 운전 자세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운전을 배울 때는 뭐 면허를 따기 위해서 배우는 것 말고 조금 더 차를 제대로 몰 수 있도록 그리고 차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운전 방법을 배울 때에는 그 전문가들한테서 드라이빙 스쿨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드라이빙 스쿨에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가장 처음 하는 게 바른 운전 자세를 잡는 방법입니다. 차에 앉아서 어떻게 자세를 잡느냐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자 중간에 궁금한 게 드라이빙 스쿨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가보신 것 같아요? 솔직히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돈 내고 간 것. 제 돈 내고 간 거는 한두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두 번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 정도를 드라이빙 스쿨을 내 돈 내고 가본 사람이 몇 분이나 되냐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 BMW에서도 드라이빙 스쿨을 네. 드라이빙 그 저 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드라이빙 스쿨을 운영할 때가 많고 네. 또 여러 제조사에서 트랙 그 체험 주행 같은 걸 하게 되더라도 네. 그때마다도 사실은 인스트럭터들이 나와서 기본적인 자세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충 다녀봤던 것만 따져봐도 못해도 40-50번은 얘기를 네.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십 번은 들었죠. 그렇죠. 최소한 예. 수십 번은 들었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론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차 자리에 앉아보게 하고 그렇죠. 올바른 자세가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니까요.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배우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운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스쿨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은 이제 자동차 그 경주 선수 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레이스 테크닉을 가르쳐 주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기본적인 거를 다 충분히 배우고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배우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신다면은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드라이빙 스쿨에 꼭 참여를 해보시고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드라이빙 스쿨에서 해주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냐, 그게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마다 앉는 자세가 다르고 체형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똑같은 진리처럼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차가 개발되고 빠르게 운전을 하는 방법을 추구해 온 거는 진짜 그 인류 본성,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든 이후에 누가 더 빠른지를 겨뤄왔던 게 모터스포츠의 역사고요. 네. 그게 벌써 100몇십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라는 거가 100년 이상 쌓여온 노하우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인스트럭터들도 교육을 하는 거고 본인들도 그렇게 배워서 레이스에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우리한테 또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보편적인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좀 몇몇 분들에게서 그런 좀 부정적인 댓글을 보게 된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평소에 시승을 하면서 그리고 평소에 운전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실천을 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배운 올바른 운전 자세에 대한 거를 제가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좀 그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좀 체형이 좀 특이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허리가 길고 목이 길다 보니 좀 그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체형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 게 낫죠. 나처럼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천장이 대부분 머리에 닿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앉을 때에도 좀 불편한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없는 것 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운전할 때 좋습니다. 설마 아닙니다. 네, 계속합시다.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운전할 때에는 가장 알맞은 자세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과연 올바른 운전 자세란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영국의 뭐 자동차 브랜드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들의 요건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놓은 화면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도 있었어라는 게 나오는군요. 네, 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의외였던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주머니에 뭘 많이 넣지 말라. 그렇죠. 예, 여기 이 내용대로 하면은 주머니를 비우라는 얘기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네. 이게 주머니 바지라든가 치마도 주머니 있는 치마가 있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치마에 주머니가 있으면 모양이 안 예쁘니.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어쨌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주머니 안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 비우라, 이제 그런 뜻이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리를 움직일 때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옷이 늘어나면서 이 엉덩이 부분을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자세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이렇게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네. 스마트폰이 대부분 크고 넓고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특히 앞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앞주머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다리가 접힐 때 허벅지 부분이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불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뒷주머니, 특히 남자분들은 이제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갖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갑도 사실은 시트 등받이하고 엉덩이 사이 중간에 공간을 띄워버리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이 균등하게 시트에 붙지를 않고 네. 어느 한쪽에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머니에 있는 거를 비우고 시트와 밀착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진행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각도를 맞추는 겁니다. 네. 의자의 각도를 알맞게 맞추는 건데, 여기서 또 신경 써서 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좌석에 그 꺾이는 부분까지 깊숙이 밀어넣어서 완전히 닿게 만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의외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턱 앉은 다음에 앉은 자세 그대로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몸으로 밀어갖고 딱 들이붙게 해야 네,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거기가 기준이 돼서 사실은 나머지 것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몸무게가 앉았을 때 실리는 가장 그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이 이제 엉덩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몸이 비틀어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몸무게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이제 엉덩이를 밀어넣는 그게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등을 잘 기대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부분의 핵심은 등 전체가 등받이에 밀착이 되도록 네.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운전을 특히 이제 고속 주행을 많이 하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느슨하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허리를 약간 비틀고 네,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얹어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본인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등이 이렇게 똑바로 붙어서 양손하고 스티어링 휠하고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똑같이 만나지 않으면 네, 이거는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고 사실은 이게 제일 불편한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제일 정확한 자세라는 거죠, 핵심은. 네, 그래서 등받이가 허리의 곡선에 맞춰서 등받이 안에 허리 전체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내 하중이 허리로만 집중되지 않고 네. 각각의 부분에서 시트에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야 허리가 덜 아픕니다. 네. 평소에 조금 좀 틀어진 자세로 많이 앉으시거나 뭐 눕거나 해서 이 척추가 휘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허리에 무리가 가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운전할 때도 틀어지게 앉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허리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몸의 무게 그리고 몸이 그 의자와 닿았을 때의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는 것이 이제 몸을 덜 피로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에 몸을 잘 기댈수록 차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얘기가 나왔는데, 엉덩이를 맨 안쪽으로 집어넣고 등받이 전체에 등을 딱 댄 상태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여태껏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이제 정리돼서 나오는 거죠. 등받이 각도, 그리고 엉덩이, 그러니까 골반이죠. 골반의 위치, 그리고 허리의 각도, 그리고 몸이 닿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부터 이제 시트를 조절을 해서 네, 위치를 그러니까 등받이를 더 세운다거나 혹은 시트를 전체를 앞으로 당긴다거나 네, 뒤로 민다거나 하는 그 조종이 사실은 그 자세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숙여서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종을 시작하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자세를 갖추고 나머지 조작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허벅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관절 부분을 제외한 이제 쿠션이 닿는 부분, 그 부분이 지나치게 눌리지 않고 또 너무 헐렁하게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좀 여기서 이제 편안한 자세를 잡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동차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네, 그 시트의 등받이를 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힙 부분인데 아래쪽 엉덩이 시트의 길이를 저희가 되게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이 엉덩이 부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실제로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트의 바닥 부분이 짧아지면 실내가 넓어져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공간이 크니까. 그래서 몇몇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의 차 안에서 더 넓은 공간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트의 엉덩이 부분을 짧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앉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앉아서 내 엉덩이서부터 허벅지의 적어도 중간 정도까지는 내 체중을 다 시트가 엉덩이 쪽에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 이게 체중이,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하지 않고
장거리를 갈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네. 그 대개는 이제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앉는 부분의 그 길이가 좀 짧은 경우에는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물론 앞좌석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앞좌석 같은 경우는 운전해야 되는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을 맞추지만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차들일수록 허벅지까지 충분히 그렇죠. 허벅지 앞쪽까지 충분히 받쳐줄 수 있도록 길이를 확보하는 차들이 더 편안한 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운전 자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페달 위치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페달과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페달과의 거리를 맞추는 거는 페달을 가장 끝까지 밟았을 때 그 무릎 각도가 어느 정도 꺾이는 정도로 네. 예, 그 정도로 맞추는 게 가장 알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수동 변속기가 많았을 때는 사실은 네,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왼쪽 다리에 무릎이 어느 정도 굽혀져 있어서 네, 이게 힘을 더 주더라도 완전히 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굽혀져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운전 자세, 그러니까 지금은 또 클러치가 없으니까 없는 차들이 많으니까 네, 그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갖고선 결국은 측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시동을 걸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동이 꺼져 있으면 페달이 끝까지 다 안 들어가거든요. 진공 네. 부합이 차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나는 끝까지 밟았다고 생각하고선 있는데 실제로는 시동을 걸고 나면 거기에서 한 2cm 정도는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세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시동을 걸고 당연히 이 주차 브레이크라든가 기어 레버 파크 위치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도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요즘 차들은 대부분 ABS가 있기 때문에 뭐 풀 브레이킹,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ABS가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ABS가 작동을 하더라도 빨리 멈출 수 있는 혹은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운전자가 할 수 있을 정도의 페달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되겠죠. 오른발로 그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에 왼발은 당연히 왼쪽에는 플래스트에 올라가서 네, 같이 체중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왼발이 바닥에다가 놓고 되는 경우들도 어떤 차종들은 그런 차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SUV들 중에 그 프레임 바디를 쓰는 네, 바디온 프레임 타입을 쓰는 차들 중에는 바닥을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서 왼쪽 플래스트가 없고 바닥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왼쪽에 있는 플래스트에다가 왼발을 놓고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을 때 이때에도 무릎이 굽혀져 있는 상태가 돼야 네. 그래야 내 몸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드라이빙 스쿨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그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에도 약간 그 무릎이 굽어져 있어야 맞아요.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방에서 충돌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앞쪽에서 이제 밀려 들어오는 힘 때문에 이 다리를 곧게 폈을 때에는 이제 발목이나 무릎 같은 부분, 이제 골절이라든가 그런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면은 여기나 이런 데가 이제 부러질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상태로 되면 이게 충격을 이렇게 흡수하니까 네, 네. 그래서 상해가 더 줄어드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그 자세를 잡으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스티어링 휠과의 관계가 되는 그 팔꿈치입니다. 네.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꺾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요즘은 많은 차들이 이제 거리 조절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각도 조절, 틸트만 되는 그런 차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형에 맞춰서 조금 이 부분을 조절할 때는 의자 위치를 좀 더 조절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자세를 잡으시면서
내 몸에서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스티어링 휠 물론 이제 뭐 푸조나 그런 차들은 푸조의 차등들은 사실은 스티어링 휠 위 너머로 계기판을 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은 스티어링 휠의 림 사이로 계기판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딱 자세를 잡았을 때 그 계기판이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기준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위치 위아래로 올리는 틸팅이나 앞뒤로 뽑는 텔레스코픽을 조절을 해서 그 위치를 잡은 상황에서도 나는 등받이에 몸이 다 붙어 있는 상태로 다리는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이 좀 팔꿈치가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다 모든 게 다 완벽한 운전 자세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이쯤 돼서 복합적이 되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네. 복잡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엉덩이 고정되는 거, 네. 등받이 붙어 있는 게 기본으로 있어야 여기까지 와서 다리 위치 잡고 그 다음에 이 팔 위치 잡고 팔 위치 잡은 다음에 계기판 잘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와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또 한 가지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어깨가 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에도 이 어깨 뒤쪽 부분, 등 있는 부분이 좌석에 닿은 상태여야 이제 알맞은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이 고른 힘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경우에 여기가 잘못되는 경우 이걸 잘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스티어링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미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밀면서 어깨가 떨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깨가 떨어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어깨가 떨어지면서 미는 동안에 얼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목이 얼굴이 돌아가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이 이 상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스티어링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하고 내 시선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차는 가만히 있는데 몸이 움직이니까 네, 내 시선 포인트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다가 보면 몸이 떨어지게 되면 팔 힘과 어깨 힘으로 밀거든요. 나중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차는 그러니까 옛날에 파워 스티어링이 없었던 때는 당연히 이렇게 진짜 온 힘을 다 써서 이렇게 온몸을 다 써서, 막 해야 예.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더라도 얼굴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목에 어깨까지는 가만히 있고 팔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면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보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자세가 유지가 되는 게 정석에 가까운 거죠. 네. 그리고 뭐 레이스카나 튜닝카들 중에도 보면 그 스포츠 주행을 위해서 개발된 버켓 시트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버켓 시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어깨 부분이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깨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돼서 고르게 그 스티어링을 돌리는 그 힘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등받이에서 몸을 띄어야 되는 경우가 운전하다 보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주차를 하면서 지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 미러를 맞출 테니까 이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네. 잠깐 움직여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프로드를 달릴 때 네, 네, 그 경우는 차 앞이나 차 옆이나 그런 데를 직접 고개를 내밀어서 몸을 이렇게 일으켜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그때는 움직여도 됩니다. 네, 근데 평상시에 일반적인 온로드 주행을 할 때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고정된 상태로 요거가 그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세라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마지막이 이제 헤드레스트 조절입니다. 헤드레스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헤드레스트가 이제 머리를 받칠 수 있는 그 위치를 잘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몸을 받쳐주는 그런 시트의 역할도 있지만은 충돌 사고 때에 이제 목 부분에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후방 추돌이 됐을 때 네, 목이 이렇게 휙하고 꺾이는 상황에서 네, 이 헤드레스트가 멀면 멀수록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국은 아까 그 저희가 등을 시트에 붙이라는 거랑 또 연결이 돼요. 네, 등에서 어깨가 떨어져 있고 등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면 헤드레스트랑 가까울 수가 없거든요. 네, 결국 멀게 되면 뒤에서 받치는 순간 이게 움직이는 거리가 큰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경추 부분에 오는 손상이 커지는 거죠. 네. 나는 얼굴이 작고 머리가 작고 가벼워서 너처럼 크지 않아서 괜찮아. 가장 무거운 부위가 머리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부위가 이 목으로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헤드레스트하고 간격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포니테일 형태로 묶게 되면 네. 그러면 이게 간격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건 경우는 사실은 운전에 그렇게 좋은 위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세워서 묶지 마시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따시는 거가 조금 이 자세만을 봤을 때는 네. 이 상황만 봤을 때는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좀 머리를 좀 묶고 있는데요. 머리를 묶은 상태에서 이제 헤드레스트가 이 묶은 부분에 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는 좀 묶은 부분을 약간 위로 올린다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밑으로 내려서 네. 헤드레스트와 머리가 닿는 부분이 이게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묶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만 얘기합시다. 예, 상상은 잘 안 됩니다. 네. 네. 자, 사진을 띄워야 된다.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9단계에 걸쳐서 올바른 운전 자세를 잡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그 불편한 운전 자세가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차들을 타보면서 제 몸에 안 맞는 시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트라는 게 실내 공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천장과 닿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렇죠. 시트가 높은데 천장이 낮은 차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천장이 그냥 낮은 차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머리 공간에 여유는 없는데 운전할 때 조작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자세를 잡다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근데 제가 타는 차가 아니라 시승하는 차기 때문에 좀 대개는 뭐 짧게는 뭐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그 정도 타보는 차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면서 그렇게 자세를 잡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보이실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은 실제로 차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올바른 자세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사실은 뭐 현피 신청 받습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며.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 오셔갖고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직접 그 자세를 잡는 거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 의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이렇게 아마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실 테니까 스마트폰 들고 나가셔서 본인이 자기 차의 운전 자세를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면 아마 평소에 운전을 그렇게 하셨다면 100% 그러니까 베스트 드라이버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됐건 차이가 생기면 그 부분을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정을 하시고 나서 저희 자세를 하고 나면 아마도 불편하실 거예요. 왜? 대부분의 경우 의자는 앞쪽으로 더 당겨져 있을 테고 네. 등받이는 더 서 있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제 유채인 칼럼니스트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운전대에 붙어 있어? 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줘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운전 자세를 갖추고 앉았을 때 몸이 느끼는 편안함은 사실 짧은 시간 운전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편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장거리를 달려보면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편안함과는 별개로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도 기회가 되면은 자교방에서도 따로 뭐 차를 타고선 보여주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돼서는 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세를 어떻게 잡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유ഷൻ 이칼럼니스트는 제이슨루.넷을 단넷을 운영을 하면서 본인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저는 아직 그런 게 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영상 출연할 때도 보시면, 다른 채널에서 영상 출연할 때도 보시면 저희가 자세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멋진 자세보다는 안전한 자세가 최고고, 그게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드라이버로 가는 기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을 가지고 직접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안전한 자세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전한 자세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